네, 2020년 5월 30일 서울신문 사설 읽어볼 건데요. 윤미향의 의혹, 검찰 수사 속도 내야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이거랑 다른 기사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은 서울신문에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진실 공방은 한쪽에서 좀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서 CCTV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권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극우 세력이 이때다 싶어서 또 피해자 폄훼를 시도하는 그런 행태 또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시민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씨가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액에 개인적 유혹은 없다고 했지만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30년간의 통장 내역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다. 본인이 명명백백하다면, 억울하다면 통장 한 번 보여주면은 1분 내로 그 모든 의혹이 사라지거든요.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다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오늘이라도 통장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서 소명하겠다는데 부족한 점을 그날 다 밝혔어야죠. 왜 의원이 될 때까지 그때 또 뻗팅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거든요. 부족한 점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말하면 말할수록 불리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건 쏙 빼놓고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이제 지금 결말을 맺었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보여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다른 그 검사들 말이죠. 여당 의원이란 이유로 편의를 봐주거나 요코쇼테레어 같은 일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부한다면 본인도 정말 사기꾼의 중에 사기꾼이다 이런 것을 증명한 셈이거든요. 지금 많은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원망을 하셨어요. 윤미향 씨한테. 이용당했다는 것을 많은 할머니들께서 느끼셨고 그러다가 피해를 입으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미향 씨와 정연에 대한 원한, 할머니들의 원한은 어떻게 풀어드릴 것이냐, 이것이 윤미향 씨가 할머니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본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인권운동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 단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인권운동을 정립해야 된다고 이제 기사에 써 있는데요. 다음 기사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네, 한국일보 사설도 같이 읽어볼 건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윤미향의 해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웃는 거 어제 보니까 중간중간에 웃었거든요. 되게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볍게 뭔가 연기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거기서 웃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본인이 뭔가 떳떳하다는 것처럼 그런 뭐 그거를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사죄한다고 나오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죄한다면서 웃는 게 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죄한다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죄하러 나와서 웃는다는 거는 웃음을 참는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금 주택자금 출처 그리고 개인 명의 모금 내역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통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차례 가족, 주택 매입, 딸 유학, 저축,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 남편과 가족의 형사 보상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는데 그거는 통장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억 2,600만 원 2012년이면 거의 8년 전이니까 윤미향 씨가 활동가로 일하고선 그 20년 정도 만약에 15년에서 20년을 월급을 그렇게 따박따박 받았다고 치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이게 2억 넘는 돈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10년을 일해도 거의 대출 끼고 이제 집을 사지 이렇게 현금으로 2억짜리를 사기 쉽지가 않아요. 15년 일해도. 근데 어떻게 부부가 남편이 그때 일감을 얼마나 몰아줬는지 모르겠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감을 몰아주면서 하는 일이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2억이 생겼느냐 15년 해가지고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가정에서 돈을 아예 안 쓰고 모았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안 쓰고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피골이 상접될 정도로 못 먹고 막 이렇게 마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살찐 상태였어요, 임미양 씨는. 그러니까 이게 2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부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억 2,600만 원을 낙찰됐다는 거는 그 전에 살던 집이 있으니까 낙찰이 받았겠죠. 그럼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마련했고, 2억은 또 어디서 나왔냐, 새로 나왔냐, 이것입니다. 2억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있던 집에서 2억이 더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그 아파트 매입도 수사관인데 1년 뒤 이전에 살던 한국 아파트를 이제 팔아서 그걸 뭐 메꿨다 쳤는데 그러니까 총 3억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2012년에 낙찰 받을 때까지 총 3억, 4억 정도가 현금으로 있었다는 건 이게 현금으로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15년 이렇게 벌어가지고 15년, 20년 벌어서 그 다음에 2017년 남편 명의 8,500만 원 이거는 농가 그거를 팔아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통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 팔아서 그 후에 이제 샀는지 그걸 통장을 보면 되고 친정 그 무친이 22년간 교회 사택에 살다가 아니 전에는 뭐 공장에서 있다가 공장장인지 뭔지 있다가 펜션 갔다면서요. 근데 뭐 22년간 또 사택 사는 거니까 뭐가 진실인가? 그러면 22년간 퇴직금 4,700만 원 받은 거 통장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매입한 거. 그리고 딸 유학자금 가기 전까지 대학 학비가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건 거죠. 대학 유학자금도 그렇고요. 통장 보여주면 돼요. 형사보상금, 손해배상금 그 통장을 받은 통장으로 2억 4천만 원 나갔는지 그거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4개의 계좌로 2014년 이후 4개의 계좌로 윤미향 씨 개인 명의 계좌로 9건 총 2억이 넘었어요. 거의 3억 가까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2억 8천만 원 모금해서 2억 3천만 원 사업비로 썼는데 그 사업비가 개인적으로 써졌는지 명목은 사업비인데 개인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 정액 계좌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억 3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냐. 사업비 지금 아직까지 뭐 진전된 게 없는데 2억 3천만 원 도대체 공중에 쓴 것이냐 개인적으로 쓴 것이냐 겉은 사업비인데 속은 개인비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간에. 지난 30년의 계좌와 기억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30년 계좌를 보여주면 끝이다고요. 기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으니까 30년의 계좌만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